안녕하세요, 로키입니다. 오늘은 이제 가끔 저처럼 해외에서 한국어 원어민 선생님으로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 정보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은 조금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중요한 것만 쏙쏙 집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. 제 개인적인 히스토리는 빼고 기본적으로 한국어 선생님이 갖춰야 하는 것 먼저 알려드릴게요.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한국, 해외에서 한국어, 모국어 학습자가 아닌 해외 외국어, 모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 자격이 있어야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. 이 자격에는 3급, 2급, 1급 세 급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각 급수마다 방법들이 있어요. 3급 먼저 취득하시는 거예요. 3급이 제일 쉬운 거, 그 다음 2급, 1급 순입니다. 전 3급 취득할 수 있는 방법 2개 있습니다. 학점은행 또는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되는데요. 이 교육 과정 이름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입니다. 이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에 이 한국어 교원 시험을 치르고 이 시험에는 필기 그리고 실습도 포함되어 있고요. 이 시험에서 합격하면 3급이 부여가 됩니다. 또 다른 방법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인데요. 부전공 이상 이 일정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는 그 학위 과정을 거치시면 3급을 부여받습니다. 2급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서 3급자가 되신 분들은 법정기관에서 5년 2000시간 이상 강의하시면 승급하실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그 학위를 통해서 3급 받으신 분들은 법정기관에서 3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강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보통은 석사과정에서 해당이 되는데 이런 석사과정에서 법정 교과목을 거친 학위 과정을 이수하시면 부여될 수 있습니다. 이 한국어 교원 과정을 얻기 위한 그 이수 과정에서 꼭 치러야 하는 꼭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. 그 과목들을 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 1급은요. 2급자분들이 법정기관에서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강의하시면 승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처음 시작하시면 3급이나 2급에서 시작하시겠죠. 이렇게 취득하신 후에 저처럼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파견되는 해외 근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부터 더 주목해주세요. 해외로 파견시키는 여러 국가기관들이나 파견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2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세종학당 그리고 해외 현지 학교 파견 사업이 있는데요. 우선 첫 번째 세종학당 먼저 알려드릴게요.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에 의해서 한국어 학습 수요에 따라서 해외 각지에 세워진 한국어 교육 기관입니다. 이 세종학당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. 2021년 6월 기준 82개국에 234개 학당이 있습니다. 꽤 많죠?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확장 중입니다. 세종학당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해외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. 다음! 저 로키의 경우인데요. 저 로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 학교 파견 사업입니다. 한국교육부가 해외 현지 공립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정규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사업인데요. 협약을 맺은 나라의 공립학교, 특히 중등학교에 한국어 원어민 선생님을 파견시킵니다.
저 로키가 있는 이 태국이 한국어 학습자가 제일 많고 한국어 과목을 채택한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. 그래서 이 해외 학교 파견 사업의 규모도 제일 큰 나라가 태국이죠. 태국을 포함한 약 400개국 2,000개의 학교에 파견을 하고 있고 이 역시도 계속 확장 중입니다. 이 세종학당이나 해외 학교 파견 사업은 각 나라별로 한 1년에 한 번 모집이 있습니다. 모집 공고를 관심을 두고 잘 이렇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. 당연히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개 외에도 국가기관이 아닌 한국의 대학교들에서도 한국어 교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한국의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해외의 대학교에 한국어 교원을 파견시키는 것도 있고요. 또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해외 캠퍼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해외 캠퍼스에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기도 합니다. 이런 해외 파견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. 중요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우선 해외 현지는 그 학습자의 수준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습자보다 좀 평균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에요. 이걸 먼저 염두를 해두셔야 하고요. 그리고 현지 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언어 능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당연하겠죠? 그리고 적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. 어느 정도 모험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새로운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중요한 것은 그 해외의 각 다양한 문화나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열린 마음, 오픈 마인드죠.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런 열린 마음이 정말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 있고요. 대외적으로는 현지의 사람들과 환경에 잘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죠. 특히 마지막으로 전문성이 중요합니다. 한국인이라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. 한국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인이면 한국어 다 할 줄 아니까 한국어 다 가르칠 수 있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한국어 교원 자격은 필요가 없겠죠. 분명 교육에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. 언어나 교육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전문성 꼭 갖추셔야 합니다. 이건 좀 첨언인데요. 저 같은 해외 파견 교원들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좀 요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논란이 많이 있는 그 한국어 교원의 그 국내 처우를 보면 정말 사실 기가 막힙니다. 한국으로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여러 기관들에서 그 한국어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. 이 기관들이 한국어 교원들한테 이제 좀 처우가 많이 안 좋아요. 심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기관들에서는 좀 알바처럼 되어 있는 근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근무 시스템을 사실 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. 좀 이상한 법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는 좀 생략하겠지만 대외적으로 한국어 교육 확장에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. 진짜 모국어인 한국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기관이라면 당연히 그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야 하겠죠. 그러면 그 영향은 당연히 그 교육의 질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에게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. 그리고 그게 결국 한국어 교육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.
무거운 이야기를 좀 가볍게 해보고자 노력했는데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네요.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 능력 한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로키처럼 한국어 원어민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수업하러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